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11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건문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자,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배웠죠. 자, 조건문을 배웠는데 조건문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건문.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한 방향, 어떤 한 길을 따라 쭉 이렇게 걸어오는,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지. 예. 뭔가 잠시 동작을 안 하네. 자, 그럼 그냥 이걸 할게요. 자, 조건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들은 일방적으로 매주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조건문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나오면은, 자, 여기 질문이 나오면 질문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요. 자, 그래서 참일 경우에는 A, C, D 아니면 B, C, D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다른. 자, 조건문을 쓸 때는 if 옆에 조건문 쓰고 여기 콜론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아닌 경우 else. 근데 if하고 else는 얘는 같은 줄을 맞춰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조건문이 참일 때 실행하는 거라든지 아닐 때, 거짓 때 실행하는 거는 앞에 문장하고 다르게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들여쓰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데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도 해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용되는 연산자.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알지만 헷갈리는 게 요게 같다 같지 않다. 자, 등호 두 개. 한 개는 뭡니까? 한 개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한 개는 대입 연산자. 그다음 두 개는 뭐죠? 두 개는 이 비교 연산자.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자 있습니다. 이게 펜이 작동을 안 하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게 우리 교통카드 탑승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카드의 잔액이 1,000원 이상이면 버스 탑승 가능, 아니면 버스 탑승 불가 이렇게 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쓰면은, 자, 입력받은 것을 정수로 인트로 바꿨죠. 그 카드 값이 1,000원 이상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이게 참이면 탑승 가능. 자, else, 아니면, 이게 거짓이면은 버스 탑승 불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자, 프로그램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뭐부터 하냐면은, 여러분, 캡차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캡차. 자, 캡차라는 거는, 자, 캡차라는 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인가? 볼까요? 교재 여러분이 134쪽에 있는 겁니다. 이 캡처라는 게, 자, 뭐냐 하면은 캡처를 한번 찾아볼까? 구글에다가 여기 캡처 한번 찾아봅시다. 캡처. 자, 캡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런 거 보셨죠? 여기에 뭐 이런 거라든지, 자, 이런 거라든지, 그죠? 요런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캡처라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회원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이유가, 요새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로그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 컴퓨터가, 로봇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각종 광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댓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하도록,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사이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자, 꼭 사람이 어떤 인지를 해서 그걸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캡차라고 합니다. 캡차.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캡처가 아닙니다. CAPTCHA. 요거는 이런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게 합성어예요. 합성어. 여러분 책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캡차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안 문자라고 합시다. 그 책에 보면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캡처에다가 포항이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입력을 포항이라고, 이 소문자 포항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야지 비밀번호 찾기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것이 아닌 어떤 다른 문자가 입력됐을 때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끔 하는,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문자가 입력됐을 때만 참이고, 아닐 때는, 자, 아닐 때는 다른 이런 찾기 허용 안함, 이런 메시지를 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번 해봐요. 자, 화면을 좀 줄일게요. 이거는 글자를 좀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옆으로 옮기고, 자, 옮기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입력받을 거를 캡차라고 합시다. 캡차는, 자, 인풋. 여러분, 입력받을 때 인풋이라고 쓰죠. 인풋. 여기다가 보안 문자를 입력하세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조건문을 하는 거죠. if, 자, 캡차가 자, 요거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입력받은, 그 캡차로 입력받은 것이, 값이 포항. 자, 여러분, 저기 포항이 대문자일 때하고 소문자일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컴퓨터에서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이 대문자나 소문자를 쓰더라도 같은 것을 인식하겠지만은 컴퓨터는 다른 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문자 포항이라고, 자, 요게 보안 문자가 있어야지만이 참입니다. 요럴 때는, 자, 프린트. 여기다가 비밀번호 찾기 허용. 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자, else는 자,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앞으로 들여가서 다시 else 하고 콜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게 되죠. 여기다 프린트. 자, 여기다가 이제 비밀번호 찾기 허용 안함.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프로그램을. 자, 다섯 줄짜리 간단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수업 시간에 보니까 이렇게 실컷 프로그램을 해놓고 런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 자, 이 런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행을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 단순히 이렇게 하고 그냥 숙제 쫙 제출한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숙제를 내실 때 여러분 반드시, 자, 이걸 런한 실행 결과 또 같이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요거 실행 결과도 붙이세요. 자, 보안 문자를 입력하세요. 만약에 이게 포항, 자, 포항이라고 제대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보면 비밀번호 찾기 허용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비밀번호 찾기 허용. 자, 그럼 다시 한번 런을 시켜가지고, 자, 이번에는 만약에 포항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잘못 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 비밀번호 찾기 허용 안함 이런 메시지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어떤 등록한 글자가, 자, 등록한 글자가 포항이라는 제대로 된 글자가 아닐 때는 else 밑에 문장을 실행해서 비밀번호 찾기 허용 안함. 자, 이러한 메시지를 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 예제에서는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연산자, 자, 같다는 것을, 자, 여기를 여러분 등호 이렇게 매기면 이렇게 등호하면 이게 틀려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호 2개.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예제가 여러분이, 자, 134쪽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예제입니다. 134쪽에 있는 예제인데, 자, 이제 이게 무슨 예제냐면은 전기요금 계산 프로그램. 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은 전기요금을 내는 건 당연하겠죠. 자, 전기요금을 내는 건 당연한데,
자, 우리가 전기요금을 보통 내면은 우리가 이제 1kW, 이거는 킬로와트라는 거는 그 전기 사용 어떤 단위죠. 킬로와트 아워라 그래가지고. 자, 그거에 1kW당 27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10kW 같으면 270 곱하기 10 하면은 요금이 되겠죠. 뭐 만약 20이면 270 곱하기 20. 자, 요런 식으로 전기요금을 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은 여러분 이 누진세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세. 자, 누진세라고 있어요. 누진세. 자, 누진세가, 자, 이건 내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터넷으로도 여러분 요런 용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진세라고 하면은, 자, 그럼 누진세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누진세가 뭔지. 누진세. 자, 누진세. 자, 누진세라고 여기 위키피디아에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여기 표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세금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하다가 이게 갑자기 어떤 금액 단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보면 잘 알겠네. 자, 이렇게 쓸 때는 기본적인 단가가 여기 단가입니다. 요건 100kg까지는 67, 킬로와트도 67원. 100에서 200 사이는 이렇게 구간이 다 나눠져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자, 그런데 보세요. 100kg까지는 킬로당 이렇게 쓰지만은, 자, 이 가만 갈수록 이게 비싸지죠. 이렇게. 그래서 100kg까지 쓸 때하고 100에서 200kg 쓸 때는 당연히 이보다 훨씬 더 그게 금액이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500을 씁시다. 이거하고 차이가 몇 배? 거의 10배가 나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누진세라는 게 있는 게, 왜 있냐면은, 물론 이거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전기를 좀 적게 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전기를 적게 쓰게 하는. 또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일반적으로 전기는 잘 사는 사람이 좀 많이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한 개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통 빵을 사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빵을 사면은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는데 전기는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단가가 비쌉니다. 자, 요런 걸 우리가 누진세라고 한다. 누진세. 자,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구간 나누면 복잡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구간 합시다. 100kg를 100kg 안에 쓸 때하고 100kg를 초과했을 때하고, 자, 이게 세금이 누진세가 자 다릅니다. 자, 그래서 100kg를 초과하면은 20%의 더 가산금이 붙는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거기다 계산한 거에다가 사용량에다 곱하기 20% 같으면 1.1을 곱하는 거죠. 자, 누진세는 할증이죠, 할증. 그럴 때는 1 플러스 0.2. 여러분, 할인한다 그러면 20% 할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0.8을 곱하는 이유가 1 빼기 0.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누진세라는 용어를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전기 사용량을 입력하라. 자, 만약에 120을 입력하면 전기 사용량이, 자, 입력된 게 다시 한번 나타나고 요금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자, 아닐 때는 만약에 100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입력했을 때는 여기는 그냥 80 곱하기 270엔 이 금액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자 나눠줄 수가 있는 이 예제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예제니까 여러분 잘 반드시 이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밑에다가 할게요. 자, 책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베이스는 270. 자, 요거는, 자, 우리 단가를 그냥 270 곱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자, 만약에, 단가가 270원에서 킬로와트당 300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만 300원으로 바꿔주면 나머지 프로그램은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계산 공식에서 만약에 270 이렇게 주면 그때마다 다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use는, 자, 여기는, 자, input하고, 여기다가 전기 사용량. 자, 이건 킬로와트로 입력반도 갑시다. 킬로와트. 입력.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꿔야 되죠? 지금까지 아는 거는. 자, 정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int를 앞에 붙입니다. int. 자, 요거 이해 가시죠? int를. 자, 붙이면은 지금 전기 사용량이 정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입력값이 10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if, 자, use가, 자, 100을 초과하느냐, 이걸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쓰죠? 크다 100.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다가 콜론. 자, 그러면은, 자, 식이 어떻게 됩니까? 1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지세가, 예, 붙죠. 그래서 코스트는, 자, 코스트는, 이게 유지세가 안 붙으면 기본적으로 베이스 곱하기 use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왜냐하면은 270원 곱하기 사용량. 여러분 빵 270원짜리를 100개 샀다. 그러면 270 곱하기 100. 요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유진세가 20% 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1.2. 자, 이렇게 됩니다. 1.2. 맞습니까? 요거 곱한 이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else 아니면 코스트는 베이스 곱하기 use. 자, 요거 이해 가시죠? 자, 100을 초과할 때는 누진세가 붙고 아니면은 누진세가 붙지 않는다. 이제 다 끝나갔죠. 이제 이 계산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프린트. 자, 프린트해서 여기에 전기 사용량 한번 써주고요. 전기 사용량은, 자, 여기다 더하기, 자, str. 이제 이건 다 알겠죠? 왜 str을 붙이는지. 자, use. 이렇게 하면은, 자, 맨 끝에다 단위까지 붙이십시다. 여기다가, 킬로와트. 자, 여러분 전기 사용량은 여러분 입력한 거 킬로와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프린트. 자, 전기 요금은 하고 여기다가 잠깐 띄울까 이렇게. 자, 더하기 str 해가지고, 자, 여기는 금액 코스트.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 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런을 할게요. 런을 하면은 자, 이건 앞에 거니까 이거 그냥 아무거나 짓고요. 자, 전기 사용량 입력하라. 자, 만약에 내가 150을 입력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150을 입력하면 여기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죠. 자, 전기 사용량은 여러분 입력한 거 나오기, 자, 여기 나오죠. 자, 48,600.0이 나오죠. 자, 왜냐하면은 여기에 크기 때문에. 자, 48,600.0 여기 나오죠. 자, 다시 런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금액을, 사용량을 80으로 입력해 봅시다. 80으로 입력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21,600이라고 나오죠. 자, 계산식이, 이번엔 여기 적용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앞에 거는 48,600.0이라고 나오고, 뒤에 거는 21,600이라고 소수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위에 150을 입력했을 때는 요 식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실수가 곱해지잖아. 그래서 반드시 소수점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80을 입력하면 요 식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어떤 실수가 곱해지는가에 따라서 소수점이 있니 없니 요 차이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번 시험에도 여러분 이 소수점을 반드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 요 use.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를 런을 시켰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걸 입력할 때 정수로도 입력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소수점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입력하면 이게 지금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가. 그렇죠. 자, 이 에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int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int. 요거는 여러분 정수로 바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수로 입력해야 되는데, 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수로 입력 못하는 값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키라든지 몸무게. 자, 요렇게 할 때는 int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에러가 안 나게끔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자, 이렇게 복사를 컨트롤 C 복사를 떠서 밑에다 하나 붙이세요. 큰일 났네. 이게 왜 이렇지? 자, 그리고 요 앞에를 샤프로 붙여주세요. 샤프. 자, 샤프를 붙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샤프라는 거는 이 주석 처리가 된 겁니다. 주석 처리. 여러분 샤프 하면 글자 색깔 달라지죠. 자, 샤프를 붙이면은 이 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요런 샤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주석 처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메모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업 중에도 쌤이 중요한 말을 했을 때 여기다 필기 같은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은 샤프를 잘 붙입니다. 샤프 써서, 그래서 샤프에 있는 내용들은 이 주석 처리다 알아두시고, 자, 요거를 여러분 플로트라고 바꿔주세요. 플로트. 자, 다음 시간 애들이 지금 반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빨리 수업을 끝내야 될 텐데. 자, 요거만 금방 할게요. 여러분, int 대신에 플로트로 바꾸면 이 플로트라는 게 뭐냐면은 앞에 int는 정수란 뜻이고 플로트는 소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바꾼 다음에 런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됐죠. 자, 전기 사용량 이번에는 150.0 이렇게 자 하더라도 자, 에러가 안 나죠. 150.0 하더라도 계산식이 제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더 입력하세요. 이번에 만약에 80. 자, 정수를 입력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플로트로 하면은 정수를 입력하든 실수를 입력하든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할 점은 플로트라는 거는 입력된 값을 뭐로 바꿉니까? 실수로 바꿉니다. 실수. 그래서 여기와 같이 80을 입력하더라도 얘는 여기서 실수 80.0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실수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요 주석 붙이는 거 하고 이 플로트라는 것도 다시 새롭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성급하게 했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또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복습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주석문 붙이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진세라는 것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값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져서 그렇게 계산한다.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 잘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